확정 계약이 나왔는데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줄고 보통은 가격이 오르기 쉬운데 버서스 시스템즈는 정반대의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제가 놓친 악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버서스 시스템즈를 따라가며 그 의심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의심이 회사의 펀더멘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서스 시스템즈는 참여형 광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입니다. 참여란 광고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스크린이나 경기장 전광판에 나온 QR코드를 찍어 휴대폰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고 보상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전략을 업계에서는 게이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게임이 아닌 곳에 게임 요소를 넣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광고주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캔과 클릭 같은 행동이 데이터로 남아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매우 작은 규모라는 점입니다. 직원 수는 5명으로 표시되고 시가총액은 약 60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조직이 큰 판을 말할 때 투자는 묻게 됩니다. 그 판을 실제로 실행할 체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이 가장 크게 터진 날이 2025년 12월 11일입니다. 정규장 마감 가격은 1.225달러로 표시됐고 납폭은 약 1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중 가격은 1.20달러에서 1.41달러 사이를 흔들었고 거래량은 약 32만 주로 보입니다. 마감 이후에는 1.25달러로 소폭 되돌림이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의심이 이겼고 마감 이후에는 가능성을 보는 손이 일부 들어온 셈입니다. 그날 뉴스의 핵심은 리프트 미디어와의 확정 계약입니다. 버서스 시스템즈는 유럽 주요 시장에서 인터랙티브 디지털 5개 광고, 즉 DOH 플랫폼을 함께 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DOH는 엘리베이터 스크린 같은 디지털 화면을 뜻합니다. 회사의 구상은 화면에 QR코드를 띄우고 사람들이 이를 찍어 모바일로 들어오게 만든 뒤 게임과 보상으로 참여를 유도해 광고를 행동으로 바꾸겠다는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12월 3일에도 먼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협업 이니셔티브에 가까웠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루 약 270만 명 도달, 연간 약 10억 회 노출 같은 스케일이 언급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작은 회사가 갑자기 큰 유통망에 올라타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확정 계약을 듣고도 팔았을까요?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째 이유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스폰서 게임, 참여 기반 과금, 제휴, 토너먼트, 구독, 데이터 인사이트 같은 수익원을 제시하고 적격 디지털 참여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성공하면 기회가 크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숫자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좋아하는 계약은 고정 사용료나 최소 보장 매출처럼 손에 잡히는 하한선이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참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광고주가 얼마나 집행하는지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확정 숫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실행 역량에 대한 의심입니다. 직원 5명 수준으로 표시되는 조직이 유럽에서 앱을 만들고 스크린과 모바일을 연결하는 참여 허브를 구축하고 광고주를 유치하고 운영과 데이터까지 돌리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드테크 사업은 개발뿐 아니라 영업, 운영, 고객 지원, 데이터 분석, 개인정보 관리까지 동시에 돌아갑니다. 보통은 기능별 팀이 필요합니다. 물론 파트너와 외주로 일부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결국 핵심을 묻게 됩니다. 버서스 시스템즈가 실제로 통제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얻는 수익이 얼마나 실질적인지 말입니다. 말과 체력 사이의 간극이 의심을 키웁니다. 셋째 이유는 일정이 멀기 때문입니다. 파일럿은 2026년 1분기 후반, 본격 롤아웃은 2026년 2분기로 제시됩니다.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는 호재는 대개 가까운 실적에 영향을 줄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로드맵 성격이 강합니다. 소소형주에서는 시간이 리스크입니다. 그 사이 현금이 부족해지면 자금 조달이 필요해질 수 있고 자금 조달은 주주 희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과거 공시와 결합되어 더 커집니다.
2025년 1월 8일 공시에서 회사는 2024년 6월 28일에 주자본이 나스닥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운영 개선이나 유상증자, 전략적 투자 유치로 해결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2024년 12월 23일에 약 250만 달러 규모의 전환 약속어음을 보통주 약 220만 주와 워런트로 전환해 요건을 회복했다고 설명합니다. 전환은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가능성이 생깁니다.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거래 성사를 위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 처방에는 유리하지만 시장에는 현금 창출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구조 변경으로 버텼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다시 희석이 반복될 수 있나 하는 공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같은 공시 흐름에서 2025년 1월 6일에 2024년 연내 주주총회를 제때 열지 못해 결함 통지를 받았고 이를 2025년 2분기에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는 매년 연내 주주총회를 정해진 시기에 개최해 이사 선임 같은 기본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를 놓쳤다는 사실은 운영 기본기와 내부 통제에 대한 의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유럽 확장 내러티브의 실행 가능성으로 곧장 연결됩니다. 기본기가 흔들린 조직이 더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지 투자자는 그 지점을 불안해합니다. 기술적 지표는 현재 심리를 요약합니다. RSI는 약 30일로 과매도 경계에 가깝고 단기 반등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5일, 13일, 20일, 50일 지수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 기간 평균선 아래라는 것은 매도 우위가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가까운 저항은 1.31달러, 1.42달러, 1.56달러 구간으로 제시됩니다. 반등이 나와도 그 자리에서 막힐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버서스 시스템즈의 내러티브는 두 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프트 미디어 확정 계약으로 대표되는 유럽 DOH 확장 기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4년 6월 28일의 요건 통지, 2024년 12월 23일의 전환과 워런트, 2025년 1월 8일의 공시, 2025년 1월 6일의 연내 주주총회 결함이 남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남아있는 한 호재는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 할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2026년 1분기와 2026년 2분기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행되고 참여가 쌓이며 매출이 확인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빠르면 의심이 풀리고 느리면 커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격 레벨이 중요합니다. 단기는 1.2, 0달러 부근 지지 확인이 중요하고 1.15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방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구간은 1.31달러와 1.42달러입니다. 중기는 1.31달러를 회복한 뒤 지지가 확인될 때 1.42달러, 1.56달러 구간을 단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기는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66달러를 회복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지를 최전환의 최소 조건으로 삼는 편이 보수적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 상장 및 비상장 또는 상장 예정 주식과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있거나 꼭 파고들어 달라는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단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늘 후반까지 함께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더 깊은 자료와 더 좋은 구성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무너진 이유는 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호재가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계약의 문장이 아니라 매출과 현금 흐름이라는 증거를 봅니다. 버서스 시스템즈는 큰 판을 말했고 시장은 그 판이 숫자로 증명되기 전까지 의심을 가격에 새긴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은 결국 실행이 숫자로 찍히는 순간입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